좀 이 영사조력법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분을 모셨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에요. 2021년 1월 16일부로 이제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에 단기 혹은 장기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영주권자, 이중 국적권자들도 다 포함되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 공무원, 이 영사들이 어떻게 어떤 범위로 어떤 규모로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건가, 이것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영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어떤 명시적으로는 나왔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기대할 만한 어떤 그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재외 국민들의 위험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제한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지킬 것은 또 이제 지켜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영사조력법 관련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사조력법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인데요. 이게 선교랑도 연결이 됩니다. 영사조력법 중 선교계는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해외 선교는 19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거든요. 한국 해외 선교 협의회 통계 최근에 그걸 보니까 1983년도에 79명 정도 해외 선교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2018년 통계를 보니까 2019년 12월 말 기준 이게 통계를 보니까 171개국에 약 2만 8천여 명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그 선교의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해외 선교에 대한 뒷받침이 굉장히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영사조력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 해외 선교에서도 상당히 조금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것이 부자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나라를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좀 앞장서고 있는 건데, 사실 영사조력법이 꼭 필요한 우리 선교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구체적인 현장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현재 선교사 사망자가 7명, 그리고 이제 감염됐다가 회복된 분이 한 200여 분, 지금도 이제 몇 분이 계속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약간 지났지만은 브라질의 그 마니우스라는 지역에서 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거기서도 한 교회에서 두 분의 장로님께서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그런 불행한 사태도 맞았죠. 그리고 최근에 미얀마에서 지금 쿠데타 이후에 시위대와 충돌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서남아 지역 어떤 국가에서 8명의 선교사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방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더 어떤 정확한 위기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어떤 그 사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사관이나 공관의 도움을 받아서 유해 운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특별히 코로나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공간과 어떤 그 교민회 혹은 선교사회가 조금 더 밀접한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한종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제, 국내 치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다루셨을 텐데요.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조금 안전하려면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해외 선교지에서의 우리 선교사의 안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물론 굉장히 훌륭합니다만은, 또 자기 목숨의 보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선교가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자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현지의 그런 그 상황, 이런 것도 좀 잘 이렇게 살펴야 된다. 그래서 선교지에 부합한 선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가 순교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또 사무총장님, 이 위기 대처 능력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교육을 한다든지 내용들이 좀 있죠. 그렇죠. 지금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사실 그동안 6년 동안에 저희들이 진행해왔던 한인 선교사 위기관리 네트워크가 정말 본격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네트워킹이 되어 있고요. 현재 한 95개 국가의 저희들 재단의 코디네이터들을 추천받아서 국가별로 그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재단은 다양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죠. 네. 특히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은 뭐 총기 소지 허용된 나라도 있고 거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시작된 그 한인 선교사 위기관리 네트워크가 조금 더 많은 나라에 확산되고 그리고 지금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코디네이터들의 위기관리 교육 훈련 제공 그리고 각 국가의 위기관리 팀이 구축되고 또 그분들 전체가 나름대로의 위기관리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제공해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기독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 건강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독의사 중에서 각 분야의 아주 전문가들만 20몇 명이 따로 모여서 이제 방을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의료 정보라든가 긴급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과 연결해서 일단은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국내로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이런 것들도 안내가 가능하고요.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선교 현장에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개인적인 위기 대처도 필요하지만은 단체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별 주재국에 있는 선교사 전체 차원에서도 대사관과 어떻게 연락하고 의료기관과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그 전반적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저희들이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선교지로 파송이 돼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각 교회에서 파송이 됐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의해서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 또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선교사분들께 어떤 것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선교는 해외 선교는 너무 성급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사건 사고에 이렇게 연루될 수 있는 또 위험에 이제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지인과 함께하는 현지 선교 중심. 그래서 선교지에 적합한 그런 선교. 이런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이렇게 또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사전에 충분하게 하고 가야지 그만큼 위험이 이제 덜할 수 있다. 너무 마음만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사조력법이라는 안전망이 마련되면서 자칫 성급한 선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선교단체들이 안전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허입된 선교사들을 훈련을 하죠. 일정 기간 3개월이나 6개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커리큘럼을 위기관리를 넣죠. 3시간, 6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교육을 하고요. 또 현지에 갔을 때는 어떤 거 같은 단체 팀 안에서 혹은 그 국가 한선협의 위기관리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사실 또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되겠죠. 현지 국가에 대한 혹은 안전관리라든가 그 국가의 위기정보,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 테러 정보라든가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현지에서 적응을 해야 되고 선교단체 입장에서도 파송은 했지만은 나름대로 위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외관계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역량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조력법 시행령 안에 선교단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가능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선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재외국민 보호 대책이라는 것이 그동안 외교부의 어떤 전적인 어떤 그거에 의지한 측면들이 많죠. 그런데 이번에 영사조력법에 민간단체와의 협력 부분들이 들어간 것은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량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거죠. 네. 사실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헝가리의 다뉴브 강의 어떤 그런 사태 때도 선교계와 그곳의 목사님들도 많이 역할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모든 민간의 역량들을 한데 모아서 정부와 함께 그런 사건 사고 대처라든가 재외국민 보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죠. 이제 그 좋은 사례가 이제 결국은 해외 안전 컨퍼런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올해 제3차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도 영사협력원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꽤 계셔요. 열악한 지역, 제3세계 지역에서 이제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은 조금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직접적인 참여도 할 수가 있고 또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겠죠. 네. 사실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속 공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사조력법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야 시행됐다는 게 너무나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1월 달부터 시행됐다는 게. 그러면 이 시행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외교적인 뒷받침이 없었어요, 사실은. 외교적인 뒷받침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사조력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많이 좀 해소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교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선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기가 상당히 좀 힘들고 선교를 하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불안했거든요. 네. 또 선교가 아닌 우리 재외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할 때 과연 국가가 있는 건가? 네. 또 우리는 국가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 건가? 이런 자부심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그런 그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서운해했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영사조력법 제정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해소가 되고 또 보완이 됐다. 또 국민을 위한 그런 국가라는 그런 인식도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줄 수가 있었다는 의미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에 나가면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존중하고 따라야겠지만 분명히 이것이 선교적인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과 부딪힐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한국 선교 30년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외교관들을 혹은 공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죠. 결국은 접근 제한 지역이라든가 뭐 사회주의라든가 아니면 복음의 적대적인 어떤 그런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선교사의 신분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아롬아롬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외교부에서 공관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넘겨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법률이 정식으로 발효한 이상은 재외 국민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긴장 관계지만은 네. 조금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어떤 그 전문인 선교사로서 자기 어떤 전문 직업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생활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또 그 나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네. 실질적으로 살러 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선교사로서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네. 교제할 수 있고 사적으로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지금은 워낙 선교사들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그러므로 조금 더 전문 직종을 통해서 삶으로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있다면은 국가의 법률도 준수하고 또 자신의 어떤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외 국민의 그 안전에 대한 영사조력법 얘기인데 해외 안전 컨퍼런스 뭐 간담회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들이 2017년에 미국에 이제 오사기라는 곳에 초대받아서 이제 발표하고 돌아와서 네. 외교부에 이제 제안을 했죠. 미국에 가니까 이게 Overseas Security Advisory Committee가 있더라. 대한민국도 해외안전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외교부가 민간과 힘을 합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2019년에 외교부에서 그것을 수용했고
그래서 그해 11월 달에 해외 안전 컨퍼런스를 열었죠. 그래서 기업 분야, NGO 분야, 정부 분야, 민간의 전반적인 많은 영역들이 동참해서 외교부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네. 사실 제1차 해외 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했죠. 매년 하는 건가요? 이제 올해는 이제 3차를 이미 하기로 돼 있고요. 네. 사실은 이것의 최종 고울은 뭐냐면은 미국의 오싹이라는 그런 제도처럼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화가 되어져서 국내에는 코싹이라는 어떤 그 컨퍼런스가 중심이 되어져서 또 안전 분야의 전문 단체들이 모여서 전문성을 교류하고 네. 또 각 영역에서 기업은 기업들, 정부는 공적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모으고 이것이 그대로 해외 공간 옆에 가면은 그것이 바로 해외 안전 민간 지원 센터라는 것으로 하나의 어떤 그 가동이 된다면은 항상 24시간 위기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체제를 갖추고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재외국민 보호에 어떤 네. 획기적인 것이 되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했고요. 올해도 아마 12월 달에 해외 안전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와 자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조력법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먼저 교수님부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사조력법 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선교에서도 큰 도움이 이렇게 이제 되리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선교에서 이제 반길 만한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사 콜센터라는 게 이제 생겼죠. 영사 콜센터.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위난이라든가 재해 발생 시에 우리 이제 정부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통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보건 분야라든가 또는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그 도움도 좀 받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런 그 정부하고 유기적으로 이제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은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진일보한 그런 제도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도 이것을 잘 인식을 하고 또 잘 또 활용을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 잘 활용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어떤 말씀 해주시죠? 저는 10년 동안에 우리 선교사 위기관리 사역을 해오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은 여행금지 제도. 네.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는 국가가 돼 있었게 되잖아요. 네. 그전에는 어떤 일방적인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이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그동안에 이루어왔다면 이제는 양쪽의 책무가 서로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건강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재외 국민으로서의 책무성이 있다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면들이 강화되면서 여행 금지 제도는 사라져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정말 자유롭게 여행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제한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안해 봅니다. 네, 오늘 영사조력법 관련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말씀 나눠주신 이만정 교수님 그리고 김진대 사무총장님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국외 거주자와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 중인 영사조력법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사조력법이 해외에 살고 있는 국민과 선교사 모두의 단단한 안전망이 돼주길 바랍니다. 네, 어렵고 버겁다 말하는 문제 앞에서 뷰리지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